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친구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노선을 들고 왔어요. 바로 의정부 경전철입니다. 발곡역부터 탑성역까지 15개 역을 잇는 짧은 노선이지만 그 안에 도서관도 있고 사찰도 있고 시장도 있고 조선시대 명신들의 묘소까지 있어서 짧은 구간 안에 정말 알찬 이야기가 가득한 노선이에요. 오늘은 의정부 경전철을 따라 8곳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역 근처는 아니지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의정부의 숨은 명소 몇 곳도 따로 더 준비했습니다.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도 최대한 자세히 짚어드릴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전철역 중에는 아직 상세한 출구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은 억지로 짐작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대신 어떻게 찾아가시는 게 제일 편한지 정직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 여행 준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의정부 경전철 여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발곡역에서 만나는 의정부 음악도서관입니다. 2021년 6월에 문을 연 이 도서관은 장암 근린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책과 음악, 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진 음악 전문 공공도서관이에요. 의정부시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재즈, 블루스, 힙합, R&B 같은 블랙뮤직을 테마로 공간을 꾸며놓아서 도서관인데도 힙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일반 도서는 물론이고 CD와 LP, 악보, DVD 같은 비도서 자료도 잘 갖춰져 있어서 좋아하는 음악을 좋은 장비로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1층 북스테이지에는 일반 도서와 어린이 도서가 함께 있어서 손주들과 함께 오셔도 좋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는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보세요. 찾아가는 길은 발곡역 1번이나 2번 출구입니다. 이 출구로 나오셔서 걸어서 2분이면 도서관 입구에 닿으실 수 있어요. 이용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이용료는 무료이고 주차도 무료이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한 편이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도서관 측에서도 당부하고 있어요. 조용히 책 읽으며 쉬어가기에도 좋고 음악 애호가시라면 더더욱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회룡역에서 만나는 회룡사입니다. 도봉산 자락, 정확히는 사패산 자락에 자리한 이 절은 681년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해서 처음에는 법성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이성계가 함흥에 머물다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수도하던 무학대사를 찾아오자 무학대사가 임금의 가마가 돌아왔다는 뜻으로 회란용가라 부르며 기뻐했다는 데서 회룡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경내에는 의상대사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고 전해지는 5층 석탑을 비롯해서 신중탱화, 석조 같은 문화재들이 남아있어서 걸음걸음마다 옛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 회룡역에서는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회룡탐방지원센터를 출발점 삼아 등산로를 따라 오르시면 회룡사에 닿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 길이 산길이라 어느 정도 걷는 각오는 하셔야 하는데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히 오르실 수 있는 완만한 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 자체는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고 계곡물 소리와 숲 향기를 느끼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길이에요. 가을 단풍철에는 특히 아름다우니 이 시기에 맞춰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전철 의정부역에서 찾아가는 의정부 이동성당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정부 성당이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옛 이름인 의정부 이동성당으로 기억하고 계신 곳이에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이계광 신부님이 당시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 미일군단 군종 신부의 도움을 받아 미군 신자들의 헌금으로 지금의 성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성당으로 그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에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구 19호로 지정됐어요. 2004년에는 의정부 교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성당이 교구의 주교자 성당으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석조로 지어진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외관이 인상적이고 입구 오른쪽에는 마리아상으로 이어지는 돌계단과 소나무, 예쁜 꽃들로 꾸며진 작은 정원도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듯 둘러보시기에 좋아요. 경전철 의정부역에서 성당까지는 도보로 5분 남짓 거리인데요. 이 역이 아직 출구별 세부 안내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정확한 출구 번호를 짚어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역에서 나오신 뒤 지도 앱에 의정부 성당을 검색하시면 가장 가까운 길로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경전철 의정부역과 1호선 의정부역은 서로 다른 역이라 환승이 되지 않으니 혹시 1호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당 관람은 무료이고 미사 시간이 아닐 때 조용히 둘러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의정부 중앙역에서 만나는 의정부 부대찌개거리와 제1시장입니다. 부대찌개는 한국전쟁 이후 이 지역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탄생한 음식이에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서양식 재료에 김치와 고추장, 떡 같은 우리 전통 재료를 넣어 얼큰하고 시원하게 끓여 먹던 것이 지금의 부대찌개가 됐답니다. 1960년대부터 의정부 제1시장 주변으로 부대찌개를 파는 식당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시에서 원조 식당으로 공인한 오뎅 식당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식당이 모여 하나의 거리를 이루고 있어요. 매년 10월에는 의정 부명물찌개 음식 축제도 열리니 시기가 맞으면 함께 즐기셔도 좋습니다. 의정부 중앙역에서는 이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부대찌개 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말 역에서 걸어서 1분이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역 뒤편으로는 행복로라는 이름의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시면 의정부의 상설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제1시장, 청과 야채시장까지 이어집니다. 제1시장에서는 곱창타운을 비롯해서 떡갈비, 족발 같은 먹거리가 유명하니 부대찌개 말고 다른 먹거리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시장 쪽도 함께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시장 구경은 물론 무료이고 식당마다 주차 여건이 다르니 자가용으로 오실 때는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호역에서 찾아가는 금호동 장미터널입니다. 이곳은 의정부 경전철 8곳 중에서도 가장 소박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 명소인데요. 부용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주변으로 장미 넝쿨이 우거져서 초여름이면 붉고 화사한 장미가 마치 터널처럼 길을 덮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은 공식적으로 크게 홍보된 관광지라기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아끼는 산책길에 가까워서 정확한 운영 시간이나 상세한 안내 정보가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확정된 정보를 지어내기보다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시길 권해드리는 선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동호역 주변에는 부용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역 근처에 첨보 근린공원이나 부용천 산책로처럼 걷기 좋은 공간들이 여럿 있으니 역에서 나오신 뒤 부용천을 따라 산책하듯 걸으시면서 장미터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역 바로 앞에는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이니 산책 후에 일정을 이어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 전에 지도 앱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녀오시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권제역에서 찾아가는 의정부 천문대입니다. 2019년에 의정부 과학도서관 안에 있던 망원경 시설을 독립된 건물로 옮겨 개관한 국립천문대인데요. 도심 속에서도 비교적 탁 트인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별과 행성,
별자리를 관측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합니다. 주간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야간 관측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8시 반까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계절에 따라 오후 8시 반이나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야간 관측은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니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고 가셔야 해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달 데이라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천문 교실도 열리니 손주들과 함께 가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휴관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공휴일이에요. 곤제역에서는 1번 출구로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1번 출구는 부용천을 건너 송산주공 아파트 방향으로 이어지는 출구인데 천문대가 있는 신곡동 방향과 더 가까운 쪽입니다. 다만 천문대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도보로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니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효자 중고등학교 정류장이나 의정부 세관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10분 정도 걸으시면 되고, 시간이 급하시거나 걷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곤제역에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도 편한 방법입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근처 송산실 레테니스장 주차장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어룡역에서 찾아가는 정문부장 군묘입니다. 정문부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북 지역이 함락되자 이에 분노해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명천과 길주 같은 곳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관북 지역을 되찾는 큰 공을 세웠고 그 공을 인정받아 길주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조 때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형됐다가 후에 누명이 벗겨져 좌찬성이라는 높은 벼슬로 다시 추중됐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져요. 묘역은 해주 정씨 가문의 묘역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친과 오대조의 묘와 함께 있고 부인 고령 신씨와 합장된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977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된 곳이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조용히 둘러보시기 좋은 장소예요. 어룡역은 용현산업단지라는 부역명을 갖고 있는 역인데 정문부장군묘가 바로 이 용현동 산업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도 세부 출구 정보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라 정확한 출구 번호 대신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역에서 나오신 뒤 지도 앱에 정문부장군묘를 검색하시면 산업단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길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묘역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둘러보실 수 있고 조용한 주택가와 산업단지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찾아가는 길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은 편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탑성역에서 만나는 신숙주 선생묘입니다. 신숙주는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대학자이자 문신인데요. 세종대왕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묘는 부인 무송군 부인 윤씨와 나란히 쌍분을 이루고 있고 묘비석과 상석, 문인석, 신도비 같은 다양한 성물들이 잘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글 창제사적비는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것으로 신숙주와 훈민정음의 인연을 오늘날까지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랍니다. 묘역 아래에는 성종 8년인 1477년에 이승소가 글을 지어 세운 신도비도 자리하고 있어서 조선 전기 석조문화재의 양식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뜻깊은 곳이에요. 1985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됐습니다. 신숙주 선생묘는 의정부시 고산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탑성역에서 이곳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 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도보 경로를 안내해드리기보다 탑성역에서 나오신 뒤 택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묘역 관람은 무료이고 조선 전기 문신의 발자취를 조용히 되짚어 보실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의 장소이니 역사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자, 여기까지 의정부 경전철을 따라 8곳의 여행지를 돌아봤는데요. 이제 역 주변은 아니지만 의정부에 가셨다면 꼭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명소 몇 곳을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자일동 현충탑 주변에 자리한 자일산림욕장입니다.
2024년 3월에 정식 개장한 의정부 최초의 산림휴양시설인데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던 울창한 숲과 잣나무 숲이 어우러져 있어서 도심 속에서도 깊은 숲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곳이에요. 산책로와 쉼터, 맨발길, 수국정원, 목재평상, 풍욕장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의정부 시민이시라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에는 문을 닫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 현충탑에서 시작되는 의정부 소풍길을 따라 걸으시면 무지랭이 계곡이라는 곳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호국사와 귀락마을을 지나 용암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이 계곡길은 소나무 숲이 우거져 산림욕을 즐기기에 참 좋은 코스로 지역 도서관에서 야생화 탐방 강좌를 열 정도로 숨은 자연의 보고랍니다. 다만 이 두 곳 모두 경전철역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어서 자가용을 이용하시거나 택시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도봉산 자락에 자리한 망월사입니다. 639년 신라 선덕여왕 때 해오대사가 창건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에요. 절 이름에는 신라의 수도 서라벌의 월성을 바라보며 왕실의 융성을 기원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운봉과 만장봉, 선인봉 같은 도봉산의 웅장한 암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절에 오르는 길 자체가 하나의 멋진 풍경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원도봉 계곡을 따라 왕복 3.9km 정도 걷는 코스인데 초보자도 천천히 오르면 2-3시간 안에 다녀오실 수 있는 완만한 산길입니다. 도봉산역이나 망월사역에서 접근하실 수 있으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세 번째는 의정부시청 부근에 자리한 의정부 예술의 전당입니다. 2001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 2024년 1월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재개관한 이곳은 총 1025석 규모의 대극장과 237석 규모의 소극장, 국제회의장과 전시장까지 갖춘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에요. 해마다 의정부 음악극축제와 장르 특정형 콘서트인 BMF 같은 큰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전철 의정부시청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걸어서 6분 정도면 닿으실 수 있으니 접근성도 참 좋은 편이에요. 공연 관람은 물론 유료이지만 로비나 야외 공간을 둘러보며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문화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출구 정보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발곡역은 1번이나 2번 출구, 회룡역은 1번 출구, 의정부중앙역은 2번 출구, 곤제역은 1번 출구를 추천드렸고 의정부시청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는 2번 출구입니다. 경전철 의정부역과 동호역, 어룡역, 탑성역은 아직 세부 출구 정보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라 역에서 나오신 뒤 지도 앱이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분들과 함께 의정부 경전철 타고 편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 여행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